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의 진윤영입니다. 자, 우리 9월 17일 시험 대비 특강, 적중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시험 총평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시나 우리 8월 시험도 계속 지금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듣기 1부분 또 듣기 2부분의 남녀 대화는요, 그냥 불러주는 게 답이었다. 유추를 하지 않아도 바로 문제를 보고 보기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도요, 사람들이 그냥 되게 무난하게 답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항상 그 긴 지문 듣기죠. 요번에 뭐 결혼 증명서 박물관이라든지 뭐连说句子라고 얘기해서 이제 아이들이 낱말을 가지고 뭔가 했던 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보기가 상당히 되게 길었어요. 근데 이제 보기를 ABCD를 다 볼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거 다 해석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눈에 딱 들어오게 뭔 내용이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긴 지문 대화 듣기에서요, 시험장 분위기가 이제 저는 시험 문제를 보고 항상 이렇게 시험장 분위기를 보는데 사람들이 라는 소리를 굉장히 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었던데, 사실 제가 지금 듣기 긴 지문 듣기는 난이도가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한 지금 5달째 연속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9월 시험도 아마 이 부분, 즉 듣기 긴 지문 듣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항상 듣기는요, 여러분 옆에 스크립트 펴놓고 공부하시면 독해 공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는 반드시 먼저 들으시고 시간이 되시면 받아쓰기를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9월 대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일부분은 남녀 대화죠. 보기 형태 보시면서 문제 유추해 주시면 됩니다. 또 5급은 4급과 다르게 좀 단어 난이도도 조금 있고 또 단어들이 좀 섞여 있죠. 하지만 보기 ABCD가 조금 통일성을 보이면서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유추가 가능하니까요. 보기 형태에 꼭 먼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들리는 내용은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해 주시고 질문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지금 안 풀고 요거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듣기 파일 다운 받으셔서 문제 푸신 다음에 저랑 같이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런 가정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뒤에는 몰라도 난더 뉴더라고 얘기해서 남자 여자가 섞여 나옵니다. 그럼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에 관한 질문인지 여자에 관한 질문인지를 자세히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A번부터 한번 볼까요? 女的还没毕业라고 얘기해서 여자가 아직 졸업하지 않았고요. B번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男的当过志愿者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땅이라는 표현은 뭐 무엇으로 되다 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맞다라는 뜻도 있죠. 이 志愿者라는 표현은 지원자가 아니라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바로 志愿者라고 합니다. 그 의지를 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다 志愿者라고 합니다. HSK 듣기에서는요, 올림픽 어떤 큰 경기에서 내가 자원봉사를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바로 当过志愿者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문에도 한번 나왔었던 단어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봐주시면 女的比赛输了라고 해서 시합에서 졌습니다. D번 男的想学摄影. 자, 이 단어도 항상 듣기 일부분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죠. 摄影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촬영을 나타냅니다. 남자는 촬영을 배우고 싶어 해요. 지금 봐주시면 ABCD에 다 지금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번 문제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번은 딱 보셔도 그쵸, 명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러면 대상을 묻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번 볼까요? 零食이라는 표현은 바로 간식이라는 뜻이고요. B번에 粮食 我们那个说食, 이食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먹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粮食이라고 하면 이제 양식,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酱油라는 표현은 이제 간장 같은 것들을 다 酱油라고 표현하죠. D번 海鲜. 자, 海鲜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이란 뜻인데 듣기에서는 꼭 해산물 먹으면
꾸어민 알러지 반응이 있다라는 식으로 듣기 부분에서 같이 나오니까 요 단어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도 보기 약간 좀 공통성이 없어요. A번 볼까요? 说明书라고 해서 설명서. B번 生产日期라고 해서 생산 일자라고 나와 있고요. C번 是否. 자, 우리 是否 여기다 방금 적을게요. 是否라는 표현은 바로 是不是 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有优惠 优惠라는 표현은 우대, 특혜, 즉 가격 할인 면에서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이 있다라고 할 때 바로 优惠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대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D번 生产地址이라고 표현해서 생산 주소라고 나는 생산지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A, B, C, D를 봤을 때도 조금 공통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3번이 나와 있고요. D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D번은 지금 어떤 구 상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읽으시기 어려우시다면 앞에 것만 조금 주어라도 먼저 파악을 해주세요. 자, A번 보도록 합시다. 股票赔钱了. 股票라는 표현도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죠. 바로 그쵸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赔钱이라는 표현은 이제 돈을 물리다. 그쵸? 어떤 돈에서 손해를 보다라고 할 때 바로 赔钱이라고 표현을 하죠. B번 项目通过了. 项目라는 표현은 바로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물론 항목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 명사로서 사용되면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앞에 대부분 동사가 进行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라고 많이들 표현이 됩니다. C번 设备要换了. 설비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D번 发奖学金了 라고 얘기를 해서 장학금을 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4번은 어떤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뒤에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 앞에 거 명사들만 확인하셨어도 듣는데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여기 조금 다른 부분들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듣기 다 들었다는 가정하에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你居然跟奥运会游泳冠军何国颖이라고 표현했네요. 여기 조금 오늘 여자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居然이라는 표현은 5급, 이제 4급 공부를 하다 5급으로 오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시는 게 부사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居然이라는 표현은 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진짜로 라고 표현할 때 바로 居然이라고 표현을 하죠. 跟谁和过赢 보이시나요? 누구와, 그쵸? 여기는 모르겠어요. 이러면 일단은 끈이 뭐뭐와 하니까 누구랑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和过赢, 자, 合影이라는 표현은 단체 사진을 찍다, 같은 그림자가 나와요 라는 뜻이니까 같이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 누구랑 사진을 찍었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문장에서 봐주시면 이 부분이 수러가 되겠죠. 동사, 목적어. 그럼 요 앞에 부분은 죄다 다 수러를 꾸며주는 말들이 모인, 단어들이 모인 부사어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부사, 전치사 순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아윈호이, 자, 우리가 외워두셔야 될 단어 바로 아윈호이죠. 올림픽이란 뜻입니다. 요용冠军, 이 冠军이라는 표현은 바로 1등이라는 뜻이 되겠죠. 뭐 뒤에 야준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 HSK 많이 들리는 건 요 단어가 가장 많이 들립니다. 너 수영 뭐 챔피언 이렇게 표현해줘도 좋고 뭐 수영에서 1등한 사람이랑 어쨌든 사진을 찍었네 라고 표현을 했죠. 남자가 얘기합니다. 네, 맞아요. 当时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라는 표현으로 과거에 있었던 시점을 나타낼 때 当时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의 그 당시에 라고 표현할 때는 那时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당시에요. 我在北京读大学, 제가 베이징에서 读大学라는 표현은 학교를 다니다, 대학을 다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读라는 표현은 学习, 공부하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暑假做了 보이시죠? 여름방학에요. 做了 뭘 했습니다. 志愿者 보이시죠? 奥运会志愿者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름방학 때 올림픽 그 자원봉사 일을 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질문, 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올바른 것은요? 라고 표현했죠. 보기를 보고 있다가 문제를 딱 들으셨으면 바로 나오는 말에, 그렇죠?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걸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죠. 남자가 뭐
어떤 말인지는 다 몰라도 志愿者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정답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듣기 일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보기를 충분히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더 쉬워요. 这袋零食过期了. 여기는 이제 초반에 못 들었으면 그냥 틀리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항상 집중을 하고 계셔야 돼요. 这袋,袋이라는 표현은 원래 주머니, 비닐봉지, 양사로서는 팩이라는 뜻이 되죠. 예, 零食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过期了. 간식이요. 过期, 기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답은 여기 부분에 있었던 거죠. 이 뭔가 간식 이렇게 한 봉지 팩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扔了吧, 버립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그대로 나왔던 零食이 정답이 되겠죠. 여자가 얘기하네요. 아, 我买的时候忘了看生产日期了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요 살 때 忘了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요? 生产日期라는 표현은 생산일자라는 뜻이죠. 아, 내가 이거 유통기한 보고 있는 거 생산일자 보고 있는 걸 까먹었네 라고 얘기했죠. 问题什么东西过期了 문제까지 안 들었어도 그대로 나와 있던 것 중에 그쵸? 들리는 정답 체크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었던 문제고요.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这罐头什么时候买的? 라고 표현했죠. 자, 이罐头라는 표현은 여러분 한자예요. 요거 그 다음에 세금자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다 깡통, 철, 뭐 이렇게 단단한 거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罐头는 이제 통조림이라는 뜻이죠. 이거 캔이라고 하나 통조림이라고 하나 통조림 맞나요? 什么时候买的? 언제 샀나요? 라고 물어봤죠. 이제는 한국말도 안 되고 중국말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还能吃吗? 또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过期没? 오늘 계속 등장하고 있죠. 날짜가 지났나요?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남자가 얘기합니다. 自己看生产日期 라고 표현했죠. 네 스스로 한번 봐봐. 무엇을요? 생산일자 한번 봐봐. 应该在瓶子下面 분명히 그 병 아래 있을걸 이라고 했죠. 问题男的让女的看什么? 남자는 여자한테 뭘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过期没 라고 하니까 아 이거 생산일자 보라니까 그대로 들렸던 정답은 그쵸 B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와 있지 않아요. 그쵸? 들리는 게 답이니까 일부분만이라도 아 여기서는 안 틀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중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咱们实验室申请的项目通过了. 여기도 딱 남자 첫 마디에 나와 있죠. 우리 실험실이요. 申请的项目 보이시나요?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요? 우리 실험실에서 신청한 프로젝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你知道吗? 아나요? 太好啦, 너무 잘 됐네요. 之前的辛苦, 之前就是以前嘛, 예전이란 뜻이죠. 예전에辛苦, 수고가요. 종산, 결국 마침내 라는 뜻으로 부사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没有白费, 우리 이제 费라는 표현은 뭐 비용이라고 할 때 이제 많이들 명사로서도 이제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 동사로서 소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费라는 표현은 여기 앞에서는辛苦, 고생이 나와 있으니까 뭐 费 뒤에는 뭐努力, 노력 같은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그 앞에 이제 by가 붙어서 헛되지 않았네요 라고 표현이 된 거죠. 问题根据对话下列哪项正确? 올바른 것은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정말 다 다른 것들은 앞에 있는 명사만이라도 빨리 눈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어차피 내용이 다 다르니까 분명히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 명사를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남자 말에서 얘기했었죠. 이 申请的那个什么项目通过了 라고 표현했으니까 정답은 프로젝트가 통과하였다라는 B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듣기 이 부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듣기 이 부분도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듣기 이 부분 넘어갈 때 독해 문제 막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해는 독해 가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듣기에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보기 옆에 반드시 메모해 주시고 긴 지문 대화 듣기는 요새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반드시 보기 활용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mp3 파일 꼭 다운받으셔서 뭐가 들리고 뭐가 안 들리는지를 꼭 체크해주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딱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A번 보도록 합시다. 무어 빙커. 이 무어라는 표현은 앞에 한자가 이렇게 다 손수변이 들어가면 다 손과 관련된 거죠. 만지다 라는 뜻입니다. 빙커, 병의 입구라고 나와 있고요. B번, 看水瓶的 底部라고 표현을 해서 병 아래 부분을 한번 보세요. 쉐가 들었으니까 물병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C번, 听声音 소리를 들어봐 주시고 D번, 用温度计 라고 표현해줘. 온도계를 사용해라.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D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리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빨리 체크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다면 여기 앞에 부분 동사만이라도 빨리 체크를 해주세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A번 보도록 할까요? 经验未必可靠라고 나와 있죠. 경험은요, 未必就是不一定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可靠라는 표현은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可靠的人이라고 해서 뒤에 또 사람을 또 수식할 수 있죠. 경험이 반드시 꼭 믿을만한 건 아닙니다 라고 표현했고 만약에 이것도 힘드시면 경험 빨리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B번도 볼까요? 不要总是找借口 항상 변명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도 빨리 우리 항상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만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C번, 要善于观察 라고 나와 있죠. 善于라는 표현에 이 위는 제가 오늘 쓰기 부분에서 할 거예요. 제가 쓰기 부분에서 할 건데 갑자기 4급인가 5급인가 할 거예요. 이 善于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에 능하다, 잘하다 라는 뜻입니다. 观察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관찰이라는 뜻이죠. 관찰에 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보라는 얘기죠. 여기도 C번도 观察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D번 重要的是行动起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부터 起就是开始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 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6번도 빨리 경험, 여기 뭐지? 지에커, 변명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들이 다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빨리 체크를 해주셨다가 어떤 내용이 들리는지 옆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들었다는 가정하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할까요? A, B, C, D 다 봤어요. 근데 질문이 나옵니다. 大人们怎样判断 보이시죠? 어떻게 판단하나요? 라고 나와있죠. 제가 분명히 ABC 동사 어떤 방법이 나오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开学平时是否保温 이라고 나와있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엇을요? 开学平, 开学라는 표현은 이제 끓인 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빙은 병이죠. 是否인지 아닌지, 保温, 이 보온이 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라고 나와있죠. A, B, C, D 들은 것 중에 빨리 들렸던 거에 답을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찾으러 올라가야 되겠죠. 문제에서 保温이라고 나왔으니까 保温이라는 표현을 조금 눈여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小时候听大人们说过 听谁说过라면 뭐 그냥 들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判断이라고 나왔네요. 一支开水瓶是否保温이라고 해서 문제 그대로 읽어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고 계시다가 들리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줄은 병을 세는 양사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只需就是只需要 필요하기만 합니다. 把开水瓶口靠近耳朵라고 보이시죠? 여기 물병 입구에 부대 이렇게 기대세요. 찐 가까이 무엇을요?耳朵 귀를 가까이 대고 嗡嗡作响的就是保温的 라고 표현을 했죠. 嗡嗡作响 이거는 그냥 웅웅 소리니까 뭐예요? 作响이라는 표현은 이제 독해 일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다, 소리 나다 라는 뜻이죠. 소리가 들리면 保温的 보온이 된 거래요 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우리가 들렸었던 거는 바로 이 부분에 耳朵가 나왔을 때 빨리 체크를 해주셨어야죠. 거기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 혹시 가까이라는 말을 안 들으셨더라도 耳朵 귀가 나왔으니까 재빨리 팅이라는 표현을 캐치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作响이라는 표현이 바로 声音 소리가 나다 라는 뜻인 걸 알고 계셨다면 정답 C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긴 지문 듣기에
얘기에서는요. 그대로 불러주는 것보다 한 번 더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어에 여기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보온이 되는 거래요. 라고 배웠으니까 5번 정답은 C번이 되겠죠. 이어서 6번 문제. A, B, C, D 공통점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을 텐데 맞네요. 这段话主要想告诉我们什么? 라고 나죠. 이렇게 공통점이 없고 뭔가 말이 장황해요. 장황하면 아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어렸을 때 사람들한테 듣자 하니 라고 표현한 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네. 즉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맨 마지막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단 여기까지 들었으니까요. 해석은 한번 하셔야 될 테니까 그냥 쭉 이어갈게요. 봅니다. 后来후에 一只开水瓶不保温了. 이제는 보온이 안 되더래요. 要扔掉时要扔掉, 扔이 던지다 버리다죠. 대부분 보어는 띠아오가 많이 붙습니다. 왜냐면 띠아오는 보어로서 没有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없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던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버릴 때 我拿起来放到耳边放到耳边 여기 보이시네요. 放到耳边 귀 옆에다가 두고 이 팅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팅이 나왔었으니까 5번 문제 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겠네요. 里面仍旧嗡嗡作响 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부사 하나 체크할까요? 仍旧라는 표현은 바로 여전히, 仍然就 그 옛 모습대로라는 뜻이 여전히라는 뜻이에요. 嗡嗡作响 이래서 소리가 계속 들렸던 거죠. 原来这种判断方法 이러한 판단 방법은 并不可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可靠 믿을만하다. 不可靠 믿을만하지 못하다. 빙은 뒤에 뿌나 메이가 오면 결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빙不可靠가 결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나의 구문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我们从前人那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한번 끊을까요? 우리는 从前人 예전 사람들의 날이 거기서부터 동사 继承了什么什么经验 경험을 계승했습니다. 경험 经验이 들렸던 순간 빨리 经验에다가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고 크카오라는 말에서 일단 이렇게 옆에 한번 체크를 해주셨어야 돼요. 우리는 예전 사람들로부터 许多 많은 所谓的 소위 말하는 경험이라는 걸 계승을 했습니다. 但正确与否 그러나 正确 정확한지 与否 그 여부는 却 오히려요. 很少有人去验证. 验证이라는 표현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다라는 뜻이 한자 그대로 보이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很多时候 많은데 我们会 우리는요. 会 뭐뭐일 것입니다. 被什么蒙蔽了眼睛 보이시나요? 원래 이 멍삐의 멍도 가리다고 삐도 덮다예요. 그러니까 被蒙蔽了라는 표현은 이렇게 가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뭘 가려요?眼睛, 눈이죠. 被经验, 우리의 많은 때는 경험에 의해서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경험이 있으니까 안 본다라는 거죠. 확인 안 한다라는 거죠. 束缚了, 이건 외워야 되겠다. 束缚了思维라는 표현은 사유 사상을 속박합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束缚了思维라고 표현을 하죠. 이 束缚思维는 독해 1, 2, 3 부분에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即使 설령 是一个很明显的谬误 라고 나왔죠. 谬误 라는 표현은 이렇게 명사로 적을까요? 오류라는 뜻입니다. 어떤 오류요? 명확한 오류. 제가 저번 달에 밍시엔 피 터지게 설명했었는데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분명한 오류일지언정 예 난이 투이판 이 토이라는 표현은 밀어서 판 이렇게 전복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토이판이라는 표현은 바꾸다, 그러니까 개변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오류인데도 굉장히 난이는 뭐뭐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뒤엎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6번 이 문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걸 경험에 따라서验证, 검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결국 뭔 소리예요? 경험이 꼭 未必可靠, 믿을만하지는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보온병이 왜 나왔겠어요?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듣기 부분 어렵지 않죠? 제가 계속 지금 난이도
난이도를 조금 올려갈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독해 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